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7, 8월 강의 개강일입니다. 어떻게 기분은 새롭게 가지셨습니까? 하반기 공부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가짐 자체도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르지 않아서 그쵸? 똑같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똑같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안 하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했던 공부들 새로 하는 느낌이라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긴 하지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공부가 훨씬 더 매일매일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마다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되겠네. 너무 잘 되네. 너무 잘. 중간중간에도 자꾸만 그렇게 너무 주술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가짐이고 약간 흐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오늘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개강 날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확인을 할게요. 먼저 스터디 신청서를 다들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모든 강의에서 마찬가지지만 필수 신청은 아니고요. 필요하신 선생님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직강과 직영상에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만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끝나고 나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조교쌤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교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나 내일 내야지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받아서 그거 결과 정리해서 다음 주에 스터디 구성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두기 규정 자체가 바뀐 게 느껴지죠. 지금 학원에 나와 보시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 즈음부터 해서는 학원에서 스터디 가능하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5월 달에도 우리 강의 전에도 몇몇 강의실을 열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스터디 하시는 공간 드렸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우리 301호에서는 한 6시 정도까지는 개인 공부나 스터디 같이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하게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에 스터디 잘 운영되고 있었으면 그거 그냥 같이 진행하셔도 괜찮고 스터디가 깨졌다 또는 난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터디, 제가 짜드리는 스터디는 그냥 스터디 짜드리는 것이고 크게 공부하는 전반적인 방향들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성은 전혀 없고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략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나요? 라는 안내는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짜드리는 스터디는 기본적으로는 전공을 섞어서 짜드리거든요. 가능한 특별히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면 스터디를 다른 전공으로 섞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자료들이 오늘 있을 진단평가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익숙하실 것이고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쌤들은 아니 이 시점에 무슨 진단평가냐. 네, 이 시점이니 진단평가가 필요하지요. 7, 8월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한번 볼 거고 오늘 볼 거예요. 진단평가는. 그리고 수업 안내하는 자료 있습니다. 우리 매 강의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강의 안내하고 시작하지요. 그리고 익히 암기 인출 자료가 또 나갔는데 5월 달에도 받지 않았나? 받았죠. 근데 좀 달라요. 뭐가? 인출 빈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그러니까 5, 6월 달에 우리가 인출하기를 바랬었던 기준점과 7, 8월 달에 인출하기를 바라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자료와 암기 인출 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교육과정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 더 필요사항들 가볍게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구조화 자료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받으셨던 쌤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굳이 더 안 받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인강 라이브 쌤들 같은 경우에도 구조도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새로 출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동일한 자료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오늘 수업 자료였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교재 표지가 그죠? 그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생각들을 하며 이것이 디자인 해주시는 거 보고 이것이 MZ세대의 감성이로구나. 그래서 시대의 변화함을 느끼면서 애한테 얘가 중학생이니까 보여주고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래서 이 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아니야 네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다 결정된 거야 이미 다 컨펌된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귀엽죠. 귀엽습니다. 그래서 논술 완성 문제집인데 저희 이제 대부분의 수업의 그 큰 영역을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함께 푸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 7, 8월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형식의 문제랑 유사하고요. 문제를 조금 추가했어요. 좀 추가한 형태라서 또 이 시점에 맞게끔 이런저런 활동들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요약노트 우리 5, 6월 달에 봤던 요약노트 볼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하면 볼 거라서 근데 어지간하면 본 교재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은 아직 확인을 안 했고 오늘 받으신 자료만 빠르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강의 들으실 때 이미 전체적인 구성을 알고 오셨을 텐데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수업 안내 자료 요거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자료 보시면 3페이지. 교육학 공부 계획 나오죠. 우리가 이제 7, 8, 9, 11월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이게 좀 그게 나오면 좋은데 아직 안 나와서 그죠? 예비티오가 나오면 참 좋은데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나오면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긴 하거든요. 마음가짐만 다르죠. 공부는 비슷하고 사실 공부 진행되는 건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7, 8월 시점에는 자, 쌤들 우리가 지금 영역별 실전 문제를 풀 거긴 한데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할 거긴 한데 개인 이론 공부, 이론 암기 인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개인 공부 시간을 잘 구성해서 7, 8월 중에 최소 1.5회독 그리고 권장하는 그 회독의 정도는 가능하면 2회독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걸로 전체 영역을 돌릴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무리하다 그러면 우리 5, 6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중요 영역 한 번 더 보고 전체 영역 한 번 돌리는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월 중에는 실전 문제들 빠르게 많이 확인을 할 거고 최대한 많은 문제들, 많은 영역들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모의고사는 이제 2번씩 해서 총 4번을 7, 8월 중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세부 일정들, 그래서 전체 강의 구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4페이지 자료 같이 보셔도 괜찮은데 그치? 응. 4페이지 부분들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세부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강의 세부사항 부분 보시면 영역별 실전 문제 풀이 연습, 이거는 교재 진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3, 4월 달에 저희가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근의 교육 트렌드 확인하는 좀 현장 적용 활용형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7, 8월 달에도 그런 활동들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최근의 교육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학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학회가 최근에 있었어서 해당 부분에서 관심 있게 다뤘었던 결국 학회는 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의미 있는 부분들 좀 찾아서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까지 해서 5급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가 좀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교육 트렌드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일단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시하는 비전은 되게 많은 시점이에요. 항상 초반이라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얘기를 많이 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할 거고, 교육관 분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교육관 분들이 다 바뀌었는데 새 교육과정 관련해서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성된 본이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 있는 부분들 찾아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 8월은 실전 문제 풀이도 하지만 그런 좀 최신 경향 트렌드, 왜냐하면 최근 문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5급 2차 서술형 문제도 보시게 될 거고, 모의고사 4번 있고요. 언제부터 있을까요? 내일부터 모의고사가 있겠죠. 내일 모의고사 첨삭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 마음을 약간 먹고 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좀 어떻게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막 그 소위 말해서 각을 잡고 문제를 내면 다들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드리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일 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 형성평가는 그 전날 전 시간에 진도 나갔던 부분들 체크해서 형성평가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한데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재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트렌디한 부분들 확인할 거고, 추가로 2차 문제에서 5급 2차 문제들 확인을 할 거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건 그 문제집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프린트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선생님들이 출력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직강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근데 저도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집에서 출력한 자료를 모아놓고 보니까 두께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셨겠다 자료가. 그래서 좀 힘들지만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대부분은 프린트 아웃으로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7, 8월이 원래 자료가 조금 있어요. 자료가 조금 있어서 그런 추가해서 책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 진도는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교재 순서를 보시면 우리 4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교육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 교수이론, 공학, 평가, 행정, 사회학, 생활지도 상담, 교육의 이해 및 교육 사철학 영역이라고 해서 딱 어떤 부분들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주요 영역들 먼저 보고, 그다음에 비중도 그래요. 주요 영역들 문항수가 훨씬 많고 조금 덜 나오는 영역들은 문항수가 조금 적다.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전체 일정은 대략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료에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그 크게는 이제 이번 주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단평가 보고 내일 첫 번째 모의고사 보는 거, 요 두 가지가 되게 주된 활동이 될 거예요. 주된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진도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교육 트렌드 확인 내일 드릴 거예요. 내일 최근에 교육적,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서 진단평가도 해야 돼.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서 그거는 내일 추가로 드릴 거고, 내일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쭉 진도 나가고 트렌드 확인하는 부분들은 근데 꼭 요 일정대로 안 갈 수도 있고, 먼저 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자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첫 번째 보고 3주차 되면 2회차 모의고사를 봅니다. 우리가 2번 제출하는데 1회차랑 3회차를 제출하는 거예요. 2회차는 현장에서 같이 채점하고 첨삭하고 넘어갈 거예요.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6주차에 5주차에 진행되는 3회차 모의고사도 제출해서 첨삭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6주차부터는 5급 2차 문제들도 확인을 할 거예요. 5급 2차 문제 이번 되게 특이하게 진짜 출제가 돼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출하는 부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 직강은 그냥 현장에서 받고 안 받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제 실수를 덜 하시는데,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확인을 안 하시면 첨삭 안 받는 모의고사를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일정상 그렇게 되면 채점을 못 해드리게 되는, 첨삭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알고 안내 드리는 1회차, 3회차 모의고사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7, 8월 공부 방법 같이 확인할게요. 5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상태, 현재 공부 상태를 파악하자. 자, 7, 8월 강의를 듣게 되시는 선생님들은 공부 상태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다양한 편이라서 그래서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하셔서 쭉 진행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7, 8월 강의부터는 이제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 이전에 시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7, 8월부터는 열심히 다시 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부 상태가 되게 다양하실 수 있거든요. 다양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경로이건 간에 지금 시점에 내가 이론 암기 인출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이나 서론 결론이나 그 요구사항들을 좀 편안하게 쓰는 그 스킬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주차에 오늘 진단평가를 보고 내일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론 암기 인출의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직 감이 안 떨어졌네, 또는 어우 완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후 공부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냉정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 막 확인받고 보여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론 정리 부분. 이론 공부하는 부분들인데 정리 노트, 암기 노트, 핵심 교재 확보라고 해서, 자, 이 시점이 되면 뭐 모든 걸 다 결정하세요는 절대 아니지만 내가 조금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주 교재가 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혼란이 좀 적죠. 혼란이 덜해서 그게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정리한 자료도 괜찮고, 나는 기본서 계속 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요약노트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보셔도 괜찮으니까 주 교재를 결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진도 공부하고 문제풀이하는 부분과 별개로 반드시 핵심 키워드 확인하고 인출하는 부분들을 좀 빡빡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표는 70%입니다. 암기 인출이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하는 사항들의 70% 정도가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언제? 7, 8월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70% 인출이 되기가 힘듭니다.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7, 8월 끝나는 시점에 한 70% 언저리는 내가 암기 인출이 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쓸 수 있어. 키워드 다 쓸 수 있어.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습과 복습 부분이 있는데, 예습은 우리 5, 6월 달이랑 문제풀이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5, 6월 달은 문제를 미리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7, 8월에는 보지 않습니다. 미리 교재 자체를 공부해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 8월부터는 약간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그냥 보는 마음가짐이랑 현장에서 남들이랑 같이 쓰면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요만 짤 겁니다. 키워드 인출만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라는 개요 쓰는 걸 현장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요 문제풀이하는 시간에는 한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은 4, 5개 정도 되는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빠르게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풀이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 한 2, 3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문제당 개요를 짜는 시간은 2, 3분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그 사이에 4문제나 5문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빠르게 인출해보고 키워드 정리하는 개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제일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꼭지를 하나 골라서 한 단락짜리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 괜찮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예습은 어떻게 할까? 해당하는 영역 전체를 미리 공부해 오시는 거예요.
개인 진도 맞춰서 어차피 진도는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고 내가 개요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와서 수업 시간에 인출을 하고 개요를 작성을 할 때는 자료를 참고해서 뭘 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개요를 짜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영역을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진도를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 과정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오늘 내일은 교육 과정 진도를 나가고 책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쌤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실 테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 예습을 하고 현장에서 개요를 짠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같이 짜는 이유가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교육학 공부 시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줄여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공 요새 이제 모의고사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교육학이야 우리가 수업에서 늘상 봤으니까 익숙한데 전공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막 또 다르죠. 느낌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뭐 이렇게 이러나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생각보다 할 게 많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 예습만 하고 그 문제를 풀어오는 건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복습은 가능한 수업 듣는 당일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진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죠. 강의 진도와 병행해도 괜찮다. 그럼 1회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회독은 이제 7, 8월 달에는 조금 모자란다. 속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 그래서 최소 1.5회독. 그래서 주요 영역 한 번, 전체 영역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보면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 이론 및 공학까지 최근에는 이 영역은 7, 8월 중에 반드시 2번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5, 6월 중에 1.5회독을 했다면,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난 너무 속도를 내느라 보기는 봤는데 세부적인 인출이 좀 약하더라. 그럼 1.5회독을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 그 정도 속도면 내가 괜찮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완전 2회독은 안 되더라도 2회독에 가까운 속도로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스터디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7월 달 되면 스터디를 뭔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하는 스터디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 문제 부분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부분들 강제하면, 스터디에서 강제를 하면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거 같이 진행하시는 거. 근데 이제 7, 8월부터는 문제지를 만들어 와서 쓰는 거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두 인출 형태로 한 사람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우리 현장에서 스터디 구성하시면 한 4분 정도 구성이 된다 그러면 2분 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바꿔서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많은 양의 인출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공부해오는 범위도 좀 넓어지고 물어보는 항목도 예전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해보면 제가 수업 중에 확인하는 형성평가 문제들보다 스터디에서 진행하시는 문제가 좀 더 어려운 편이에요.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물어볼 때 뭔가 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적게 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괜찮냐, 우리 스터디는 막 빠르게 쭉쭉쭉 진행을 했더니 한 30분밖에 안 걸리더라 라고 하시는데, 괜찮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빨리 진행되는 건 괜찮죠. 근데 가끔 너무 길게 진행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2시간 이상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까지 길게 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는 특히 이제 수업을 듣고 하시는 스터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라고 하면 절대로 1시간 반은 넘기지 않습니다. 한 번 모이실 때. 한 주 내용을 전부 다 리뷰를 한다. 그래도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니까 그 이상으로 늘어지게 되면 뭔가 다른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불필요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절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사항들, 그 정도 확인했고요. 그 뒤에 보면 맞춤법 나오죠. 근데 맞춤법은 이제 다들 워낙 잘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따로 수업에서 보지는 않고 약간 형식적으로 매 자료 끝에 새 강의 시작할 때는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의, 7, 8월 강의 진행 방향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항상 첫날은 좀 그렇긴 한데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는 할게요. 그리고 보통 제가 요새 잘 까먹어가지고 중간에 잘 까먹는데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체크 어디에 쓰는가? 주제 물어보실 때, 모의고사 주제 물어보실 때 벌써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첫 주에 모의고사를 볼 것 같으니 그 주제가 뭔지 미리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본다 그러면 그 전주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금요일 안 돼요. 뭐 그때까지 보통 결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즈음해서 제가 문자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문자 주시면 제가 주제, 영역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주요 활동들. 그러니까 7, 8월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인출이 문제가 아니라 답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찾아서 쓰기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아직 이론 공부가 충실하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이론을 보고 준비가 되면 문제풀이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풀이는 문제풀이가 아니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론만 더 열심히 보신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절대 편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부딪히면서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좀 지나면 또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라는 기분이 들었던 부분들도 한 1, 2주 지나고 나면 됐어 이러면서 뭐라도 쓰지 뭐 이러면서 계율을 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험 자체가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부분들을 물어보면 참 편한데 그거보다는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꼬고 한 번 더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대비는 문제가 아니면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될 테니까 초반부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 접근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요구사항과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내는 진짜 이렇게 지식 활용 능력 부분들이 길러지게 될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찬찬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문제풀이 통해서 최대한 최근 시험에 맞는 실전 연습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 해야죠. 진단평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수업이 그렇게 구성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해드리고 진단평가 문제 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풀이 할 겁니다. 진단평가 풀이 쭈르륵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진단평가 문제 준비해 주십시오. 진단평가. 문제가 60문제입니다. 60문제. 우리 5월 달에는 50문제였었죠. 60문제로 늘었는데요. 시간은 늘 그렇지만 60문제면 몇 분이 타당한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타당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는 25분이에요. 25분 동안 인출을 하는 건데 자, 인출하실 때 최대한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고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남으면 부연을 하시는 거고 초반에는 최대한 빠르게 인출을 해내시고 초반에 내용 모르겠으면 넘겨서 뒤에 먼저 가끔 시간이 모자라서 나 반도 못 풀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출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서 최대한 인출하고 시간을 들여서 인출하면서 최종적으로 몇 % 정도 인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목표는 25분 정도인데 실제로는 아마 30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단평가 시작하세요.
25분이 됐는데요. 25분이 됐는데, 26분쯤 됐네요, 벌써. 한 2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할 테니까, 그럼 지금 이따가 쉬는 시간을 바로 가져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2분 있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 시점에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부터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하시고요. 저희 10분 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볼게요.